변호사로 와서 나보다 2년 먼저 왔었고 나는 2년 늦게 가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여기서 아빠 엄마가 다 해주지. 여기는 결혼하게 되면 내가 나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신부랑 신부가 합의해서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합니다. 결혼식하고 이제 화해하는 그 근처에 어디 식당에 같이 가서 하는데 총경비가 당시에 결혼한 총경비가 1,000유로 정도니까 지금 돈 한 100만 원 정도. 당시에 50만 원 정도다. 5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해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74년 당시에 한국 독일 광부 월급이 한국 광부 월급의 10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직종에서 여기서 30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동일하게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게 역전돼가지고 한국이 너무나 잘 살게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한국에 배고픈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라요. 나도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세상에서 내가 소원이 있다고 그러면 따뜻한 쌀밥 한 그릇 하고 고깃국 하나 먹어봤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독일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점검하면 여기 한국 돌아와서 어지간한 도시에 집도 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 조장을 안 하고 아니면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업 자본도 조금 되고 해서 형편을 좀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어요. 우리 갈 때 경부 고속도로 처음으로 막 생기고 했었어요. 처음에 고속도로 버스 타면 꼭 비행기 탄 것처럼 스튜어디스 와가지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하는 것처럼 그 정도였었어요. 독일 가가지고 이제 우리 일을 하면서 광산에서 정말 매일 600m를 내려가서 우리는 일을 했는데 교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1400m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지열이 40도까지 되고 거기서부터 지열이 일하다 올라오면 이 몸에 수분이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데까지는 안 내려갔었어요. 어쨌거나 거기서 그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이제 2년 되고 나서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1년 동안 이제 광산에서 3년 계약하고 갔으니까 3년까지 채웠어요. 나는 채우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레버쿠센 알죠? 도시 손흥민이 있는데 레버쿠센 사람인데 레버쿠센에서까지 출퇴근을 광산에 계속 했어요. 하고 거기서 출퇴근하고 이러면서 이제 끝냈는데 광산을 끝나고 레버쿠센으로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레버쿠센에서 자리 잡게 됐는데 그때 내가 독일에서 총각 때 소문이 나를 이제 사람들이 갸이자라고 그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공부에서 하면 그거에 말들에 있잖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 말이 좀 느리죠. 당시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달팠는가 하면 이제 결혼하고 외국 부서에 와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무슨 공장이냐 하면 자동차 부속 만드는 공장이었었는데 그 부속 만드는 공장에서 그래도 난 조금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든지 사람이 아주 전문가들이 빠지는 곳곳에 요소에서 어디든지 일할 수 있도록 또 빠지는데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말은 미첸 휘아 안레스 그런 말이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이제 공장에서 계속 하는데 일하러 가서 8시간 또 집에 와서 자기 전까지 계속 일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하는가 하면 부인도 집사람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는 아이들 둘을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전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도 8시간, 집에 와서도 8시간.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서 근무하면서 얼굴 이렇게 깨서 얼굴 마주보고 웃는 게 거의 없어요. 어떻게 자는 얼굴만 보면 일주일 내내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매 한 3개월 정도만 되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열로 며칠씩 알아야 됐었어요. 그게 전부 필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이제 쭉 하고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 15년 정도, 15년이 다 돼가는 때 일하게 됐을 때 내가 44살 때 나 몇 살로 보여요? 제가 48년생이에요. 한참 계산해봐야 되죠. 44살 때 이제 도저히 이 공장에서 일할 수 없는 상태까지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일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자 간호사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배운 것이 간호사인데 간호사 직종으로 일을 해요. 근데 남자들 경우에는 대학에서 무슨 뭘 전공하고 했어도 광부는 광부예요. 아무것도 더 인정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국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독일에서 외국인들이 나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노후 빈곤으로 애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제 44살 때 내 생일이 5월달인데 5월 한 달을 허리가 아파서 병 가내고 쉬고 있었어요. 병 가내고 있는데 그때 독일은 그래도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병 가내고 또 일하러 가면 또 일어나서 며칠간 일하면 또 아프면 병 가내고 하는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회사에서 임금받지 마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좀 꾀병이나 많이 하고 하면 이제 뭐라고 그래 조기연금 받는 그런 방법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육체적인 노동을 해왔는데 더 이상 다른 육체가 망가졌으니까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 기도하시던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 저렇게 젊은 나이에 44살의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근데 병을 하나 계속 내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보고 손재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할 것 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세상에 뭐 보람되게 일할 것 좀 없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의하게 돼요. 그리고 독일에서 일가 친척이 있긴 하나 여러분들 여기서는 부모님들 있으니까 어지간한 건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둘이만 딱 사는 데서는 뭐 벽에 못 하나 박을래도 노동해서 돈 벌어서 사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몸이 그렇게 됐으니까 계속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한 달 내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이거 뭐 좀 없습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에서 다시 일하러 갔는데 내 학교 후배의 부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병원 기계를 이렇게 기공품들 보철물을 대주는 기공소에서 나를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기공학교를 갔어요. 기공학교. 한국에서는 요즘에 보건대학에 기공과 있죠. 여기서 대학 가가지고 대학교에서 그냥 3년 그냥 배우는데 독일은 먼저 실습소부터 찾아야 돼요. 실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습할 수 있는 데에서 그때 적성 검사 등 해가지고 적합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 학교는 알선을 해줘요. 어디 가라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들어가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요즘에 이빨 만드는 그것도 잘 만들었다고 칭찬도 듣고 그러는데 점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지는 것이 뭔가 하면 밖에서 듣기는 기공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몸도 편하고 그렇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기공사가 되자고 그러니까 독일은 중간에 일하는 사람이 직업을 바꿀 때 웅슐lun이라고 그러는데 그동안은 렌테터지켜로 연금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해줘요. 지출을 그동안 생활비를 대줘요. 근데 거기에서도 기공사도 허리 아프게 마찬가지니까 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1년을 쭉 다녔는데 다니면서 점점 알게 된 게 뭔가 하면 기공사 월급이 진짜 이제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나와서 기공사로 취직했을 경우에 월급이 내가 공장에서 일했을 때 3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뜨뜻하고 딴판이고 내가 애들 둘 있는 가장인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잘못 들어가서도 한참 잘못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공부 그거 잘 안 돼요. 자꾸 헷갈리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점점 마음이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잘못 들어갔구나 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가 실려질 때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내가 노는 시간에 거기서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기공소에서도 이 벽에다가 달력을 보고 스케치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양자강 구역인데 풍경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놨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 왜 그 그림 그렇게 그릴 줄 아는 사람이 하필 기공사를 하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사장님이 소장이 아마 마음에 두고 있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주문이 어느 날 우리 소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추워 그랬더니만 귀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귀를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이빨 만들어도 하는데 귀를 만들어요. 이거 저 떠줄 테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만져봐. 손 주머니에 놓친다고. 그 데모 하는 절에 가면 저기 없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거 안 좋아. 그래 그 소장님 귀를 하나만 들어보라고 그래서 다른 기공사들도 있고 난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 배우기 시작한 그 초년생 훈련생인데 나한테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봅시다 그러고 맡아가지고 그걸 한 달도 더 걸렸어요. 한 달도 더 걸려서 해보고 또 해보면서 영감님이 그런데 그 처음에 나를 만났던 영감님이 83살이었었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신뢰를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나한테는 그냥 다 맡기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도저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귀를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엉성하지요. 엉성한데 그 귀를 이제 영감님한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가지고 귀에 탁 부착해주고 거울을 보여드렸을 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야, 그런 막 영감이 막 뛸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감님의 기쁨의 전율 그게 내가 훨씬 더 아주 진한 감동으로 느꼈어요. 너무너무 나도 진짜 그 영감님보다 내가 더 좋아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영감님이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리러 갔는데 집에서 할머니가 집에 계셨는데 할머니한테 또 얘네들 귀여워들니까 큰 소리로 여보 내 귀 한번 봐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붓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가 내가 만든 귀가 아주 멀리 좀 들여다보고 붓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무릎을 탁 친다는 말 있죠. 탁 치는 거.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談판을 했어요. 내가 사실 가장인데 월급 그 기공사 월급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운데 뭐 어쨌거나 지금 오늘 이걸 해보니까 내가 꼭 해보고 싶던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일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이제 기공사 자격증 못 받으면 헌일이에요. 공부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그 학교는 이론 이틀은 학교에 가서 배우고 3일을 실습을 하는 거예요. 독일은. 그래서 학교 다니고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배려만 해주시면 내가 끝나고도 어디 딴 데 안 가고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그때는 사장님이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훈련 초년생이 아주 기가 막힌 그 대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3년 그 공부를 그래도 무사히 잘 마치고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시험 그 과목이 있잖아요. 시험 과목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이거 실습도 해야 되고 가서 직접 무대 준비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그거 다 그 실습하는 거 다 연습하고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아주 잘 붙었어요. 그리고 잘 해가지고 그 기공사 자격증을 받고 그러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방을 하나 따로 그 치과병원에 방을 하나 마련해 줘가지고 그 무인이 치과의사예요. 거기에서 이제 나는 이 일만 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점점 멀리 있던 분들이 이제 뭐 코리아 저희가 에피테이저를 만든다더라고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듣고 해가지고 주문들이 아주 시원찮게 집어서 들어왔어요. 또 어디서 눈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이제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뭐 코도 만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환자들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임플란트라는 그 임플란트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자리를 잘 맞춰서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형물을 붙이기에 적합한 장소에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들 기분 좋은 데다 심어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는데 이거 해줄 때마다 환자들한테 내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나. 그리고 그 기공사가 어디 병원 원장님들 우리 이건 이제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들이 누군가 하면 그 보통 경우에 교수들이에요.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서 얘기할 때 이거 임플란트 좀 잘못 시켰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환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고심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 중에 그 소장실에 들어가니까 이 해골이 하나 그 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해골 모양이. 그래서 저거 놔달라고. 나중에 저기에다가 살을 입히고 해서 내가 사람 인종 모형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몰라. 그때 내가 작업했던 동기, 이것을 만들기 위해 든 동기 같은 것이 그 조각을 하면서도 내 손길 속에 다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는 사람들마다 굉장한 감동을 준다고 해요. 저 영감님이 내가 해보려다가 만든 사람이에요. 만들어서 눈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그렇게. 이제 저 영감이 완성됐을 때 며칠 후에 우리 사장님이 실리콘 회사, 독일 실리콘 회사가 세계 치과 학회가 임플란트 치과 학회가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는데 저걸 들고 가가지고 거기 전시를 했어요. 실리콘 회사 앞에서 전시를 하고 거기서 누가 만들었다고 가서 붙이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2개월 후에 그 독일에서 또 세계적인 학회가 있었어요. 거기 나는 이제 직접 갔는데 가가지고 그 마그네틱 그 임플란트 위에 끼우는 마그네틱 회사에다가 그 앞에 가서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했는데 어느새 거기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런 거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 세계 학회에 그쪽에 왔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부전이 돼가지고 벌써 전 세계적으로 쫙 퍼졌다는 얘기예요.
저번 이제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또 있었는가 하면 베데아 방송국에서 그 암으로 본인이 직접 암 환자였었는데 어느 분이 자기가 와서 저걸 찍어가지고 방송함으로 인해서 이런 가능성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러자고 해서 이제 그 메디아 방송국에서 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다 찍었어요. 독일 방송이나 MBC 방송 안 본 학우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다 봤어요, 대부분? 전에 내가 한번 보여준 거 다 봤으면 안 봐도 되고. 저 얼굴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내가 느낀 건데 뭔가 하면 내가 저기에 대해서 만들면서 내 개인적인 사심이 없었어. 욕심이 없었어요. 단지 저 환자들을 어떻게든지 조금 더 그 모양을 좋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그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기분 상하지 않게 간접적으로 이 임플란트 자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다르게 세계적으로 하루아침에 지금 초년생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송 나가고 또 이제 한국 방송에서도 와서 찍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앞이 캄캄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가와. 그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내 사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해보고 거기에서 방법을 구해보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는다고 나는 믿어요. 지금은 우리 집 딸들이 같이 일하고 있어요. 딸들 둘이서 같이 일하고 있고 그걸 이제 독일에서 가업이라고 그러죠. 가업이 일어났고 내가 레버쿠센에 사는데 레버쿠센 한국 사람 중에서는 제일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다른 내가 이거 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